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울프스피드, WOLF라는 회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최근에 정말 엄청나게 요동쳤죠. 네, 맞아요. 특히 시장 전체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폭락하는 이건 정말 좀 보기 드문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료들을 보면서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올스피드가 결국은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파산 보호 신청, 그러니까 미국 연방 파산법 11조 챕터 11 절차에 들어갔더라고요. 챕터 11요? 네,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는 첨단 소재 기술 기업인데 수년간 계속된 그 SIC 제품 수요 부진이랑 수익성 악화가 결국 발목을 잡은 거죠. 최근 주가 급락도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왜 그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진 분 있잖아요. 그레고르 반 이섬? 이분을 새로운 CFO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소식 나왔었죠. 그때는 또 주가가 잠시 확 오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상반된 신호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랄까 시장이 잠깐 기대를 했던 걸까요? 네, 뭐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새 CFO 영입이 뭔가 좀 변화의 신호탄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자료 분석을 보면 이건 아주 단기적인 시장 반응이었고 회사가 처한 그 근본적인 재무 위기를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아하. 결국 2025년 6월 말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된 거고요. 이 챕터 11이라는 게 법원 감독 아래서 일단 부채를 조정하고 사업 구조를 좀 바꿀 시간을 버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번다고 해도 결국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텐데요. 그 구조조정 계획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계획안을 보면요. 일단 약 46억 달러나 되는 부채를 탕감하고요. 또 연간 이자 비용 부담을 한 60% 정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와, 60%나요? 네, 그리고 주요 채권단 동의하에 2억 7,500만 달러의 신규 자금, 그 DIP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그것도 확보를 했고요. 현재 한 13억 달러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뭐 당장 운영 자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급한 불은 좀 껐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겠죠. 자료에 보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딱 명시되어 있던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좀 치명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보통 뉴욕증권거래소 규정상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상장 유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wolfspeed 역시 조만간 상장 폐지되고 그 다음엔 장외 시장 OTC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OTC로 가는군요. 네, 문제는 상장 폐지가 딱 결정되는 그 시점에 주가가 또 한 번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상장 폐지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 주주들, 이 사람들의 지분 가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분석 자료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구조조정이 뭐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새로운 회사가 딱 출범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은요, 재편된 그 새 회사의 지분을 고작 3%에서 5% 정도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3%에서 5%요?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의 거의 95% 이상이 그냥 사라진다는 뜻인가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들고 계신 주식의 가치가 거의 뭐 0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파산 보호 절차 하에서의 구조 조정은 아무래도 채권자들 손실을 줄이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채권자들이 먼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의 권리는 보통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 CFO 선임 같은 단기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가 그렇게 폭락했던 게 상장 폐지 위험도 위험이지만 특히 이 지분 가치 희석이라는 이 본질적인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본 거네요, 시장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0% 넘게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이런 걸 노리고 이 주식에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투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구조조정 이후에 새로 만들어질 회사의 미래가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한 데다가 설령 그 미래가 밝다고 해도 현재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정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어야 할 핵심 결론은 명확해 보입니다. 현재 월프스피드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극단적인 고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거군요. 네. 혹시라도 wolfspeed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3에서 5% 희석 가능성,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정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현 시점에서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추가 투자도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최소한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또 새롭게 출발할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 상태나 성장 전략 같은 것들이 시장에 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관망에 필요하다. 특히 계속 강조하지만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정말 극소량으로 희석될 예정이라는 점,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정말 유망한 기술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회사가 겪는 위기의 단면을 좀 깊이 들여다본 시간이었네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월프스피드가 가진 SiC 기술 자체는 여전히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기도 하잖아요. 네, 기술 자체는 그렇죠. 과연 이번에 이 정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월프스피드가 모든 짐을 털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